양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 지원, 또 공적 자금 지원, 긴급 재난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성숙한 국민 의식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2년에 기업이 채무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경감한 긴급명령 83 조치를 취했고,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97년 외환위기 시에는 금융회사에 총 168.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총 20.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의하면 97년 IMF 당시 지원된 공적 자금 168.7조 원 중에 올해 8월까지 회수된 금은 69.5%인 117.2조 원으로 미회수금이 무려 51.5조 원이나 됩니다. 특히 보험업계에 지원된 공적 자금 21.2조 원 가운데 9.1조 원밖에 회수가 안 되었고요. 종합금융회사에 지원된 22.8조 원 가운데 11.1조 원만 회수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직 1.54조 원의 공적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700억 원대의 부당성과급과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부당자금 조성을 밝혀내는 등 국가재정 지원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시마다 막대하게 지원을 했던 기업 지원에 비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에게 지원한 20.5조 원은 매우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까지 기업 지원 예산 편성 규모는 135조 원, 해운 항공사 등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 중에 회수해야 할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회수 대책도 수립하고 있죠? 네, 의원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IMF 구제금융 때 공적 자금은 기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가 더딘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 지적하신 대로 52조 원 아직 회수가 안 된 거 있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어려움을 겪다는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IMF의 부실 기업 내지는 한계 기업에게 지원하면서 회수가 안 되는 돈하고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이번에는 네. 저희는 자금 회수가 비교적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예, 됩니다. 구체적인 회수 대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가부채 이자 얼마입니까? 이자 비용을 국채 이자가 한 20조 원, 18, 9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18.5조 원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4차 추경까지 본예산 대비 13% 규모인 67조 원의 국채를 네. 발행했죠. 네. 그런데 20조에 가까운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IMF 때 막대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정부가 담보로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1조 978억, 수협중앙회 8,533억, 하나생명 1,181억, 서울보증보험 3조 463억 원 등 4개 금융회사 주식 5조 1,000억어치를 주식을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했다면 국채 발행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4차례 추경하면서 67조 추경을 했는데요. 정부가 한 20조 원 정도는 셋줄 구조 조정했기 때문에 그 적자 국채는 한 6조 원 정도로 발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예는 뭐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저는 이와 같은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 때 그런 의사결정을 갑자기 할 수가 없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적으로 지원한 기업으로부터 빚을 받아서 서민 부채 탕감이나 서민들을 돕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성을 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재부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지원된 공적 자금 회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 준칙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책 및 경제 방역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 성과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가능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은 코로나 재정 위기에 암호를 푸는 열쇠는 바로 재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재정 준칙이 많이 거론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이너스 5% 가까이의 역성장 전망이 맞지요? 네. 이럴 세계- 때 재정 최대 역할을 해도 모자라는데 일부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나 재정 적자만 강조하는 사상 최악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OECD가 마이너스 4.5%, IMF는 마이너스 4.9%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참사 위기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역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 재정 적자 비율만 지적하는 이런 기현상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감안도 하지 않은 매우 안이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뭐 재정이 최대한 최후의 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59년 만에 추경을 4번 한 것은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재정이 다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는 이명박 정부 초에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2017년까지 적자성 채무가 급증해서 금융성 채무와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된 국가 재정이 회수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나라 빚만 더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면 이런 예상치 못한 대위기 상황에서 5% 내외의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소모적인 채무 비율에 대한 논쟁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은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이고 위생정책 활력의 마중물로 10분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그런 지적의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재정이 여러 차례 투입되면서 역할을 해왔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와 같이 코로나 위기에 준할 정도의 위기가 오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가 이제 의원님하고 조금 제가 의견이 다른 게 있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이 큰 역할을 한 이면에 또 건전성 문제도 우려하시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뭐 재정 당국이 갖고 있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가는 공적자금 실패에서 회수하지 못한 쪽들로부터 회수해서 신당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라고 예. 빛낼 생각만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MF 때 공적 자금이 미회수된 게 아직 있어요? 예, 미회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갚겠다는 데도 있고 잡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스케줄상 또 이렇게 그때 뭐 단기적으로 모두 100% 예산한 게 아니고 20년, 25년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서요. 또 양정숙 의원님 지적대로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 상황에서 갚겠다고 하는 데들은 받아들여서 스케줄을 조정해서 세외 수입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자료나 계획을 저한테도 좀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죠. 예, 그게 뭐 저희 소관이 오래된 아니고 일 아닙니까? 정말 오래된 일인데.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